2025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물리학 2입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F인 전자기파가 1차 코일이 연결된 안테나에 도달하여 전자기 유도에 의해 2차 코일 축전기 저항이 연결된 수신회로의 전류가 흐른답니다. 기억 안테나에 직류 전류가 흐른다. 전자기파 오면 전자가 왔다 갔다 왕복 운동하겠죠? 그러면은 직류 전류가 아니라 교류 전류가 흐르고요. 저항에는 교류 전류가 흐르죠. 여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기장 변화 있고 여기서 이제 상호 유도 일어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때 교류 전류 흐릅니다. 그다음에 수신회로의 공명진도수가 F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된다. 당연히 공명진도수일 때 전류가 가장 세지겠죠? 그래서 공명할 때 전류가 가장 큽니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그림과 같이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정지한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모두 플러스 Y고요. 방향 크기는 여기가 A, 여기는 2A랍니다. 그 다음에 B의 우주선 내부의 광원에서 검출기 Q를 향해서 방출된 빛이 PR 중 하나에 도달하는데 그 다음에 BC의 질량 같고요.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직진한다. A가 보면은 그냥 우주 공간에 있으니까 그냥 광원에 나온 빛은 그냥 그대로 직진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딱히 뭐 없으니까. 이 틀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이 틀 자체가 위쪽으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죠.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가 B가 봤을 땐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Q점이 원래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게 그래서 Q보다 아래 닿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은 직진했지만. 그래서 B가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빛은 아래 도달합니다. P가 아니라.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C가 저울을 누르는 힘 비교해보면은 관성력에 작용하죠.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와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이쪽으로 관성력 F, 이쪽으로는 가속도가 2A니까 E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셀 겁니다. C가 더 세겠죠. 그래서 B가 저울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C가 저울을 누르는 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맞고요. 표는 행성 P를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위성 A, P를 중심으로 하는 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위성 B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질량이 얼마냐? 케플러 제3법칙이죠. 보통 T제곱은 A 세제곱 이렇게 비례한다 하는데 아니면 눈도 정확하게 하면은 이렇게 되죠. T제곱은 GM분의 4파이 제곱 A 세제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질량 M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구하면 되죠. 라지 M은 G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A 세제곱입니다. 그 A 값이 얼마냐 이건데 이제 B에 적용해 보면은 얘가 R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라지 R로 쓰래요. 그때 보면은 공전 주기가 2루트 2대 1입니다. 제곱해 주면은 8t 제곱 얘는 t 제곱이죠. 1대 8입니다. 그러면은 얘 세제곱권 치워주면 2대 1이 되겠죠. 그래서 장반경이 이제 2대 1입니다. 얘가 R이니까 얘는 2R이에요. 근데 얘가 타원 궤도라서 얘 궤도를 그려보면은 최소값이 여기가 R, 여기가 라지 R 이렇게 되죠. 장반경이 2R이라는 건 전체 직경 여기가 4R이라는 뜻이죠. 그럼 라지 R은 3R입니다. 그래서 R은 3R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몰 R을 라지 R로 바꿔주면은 3분의 R이니까 세제곱하면은 27분의 R 세제곱 이렇게 되죠. 27분의 4입니다. 그래서 3번이죠. 다음은 트랜지스터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와 가변저항, 전압이 일정한 전원, 전류계 XY 저항 연결해서 회로 만들고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랑 컬렉터 전류를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베이스 전류를 조절한 거죠. 가변저항의 저항값을 조절해서 IX 조절해서 나를 반복을 했답니다. 일단은 나가는 방향이니까 NPN입니다. NPN형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하면은 컬렉터가 더 크죠.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이런 증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mA 흐를 때 250mA 흐르죠. 근데 컬렉터 전류가 250에서 400으로 증가했어요. 그 말은 얘도 당연히 증가했겠죠. 컬렉터가 증가하려면 베이스도 증가해야 되니까.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NPN형 맞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증가시킨 거죠. 감소가 아닙니다. 네, 베이스 단자 전위는 컬렉터 단자의 전위보다 높다. 그러니까 여기 전위가 높겠냐 여기 전위가 높겠냐 이건데 컬렉터가 더 높죠. 일단은 여기는 순방향이고 2m 베이스는 순방향이고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이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되고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랑 여기를 비교하면 당연히 전이가 여기가 없죠. 플러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컬렉터가 베이스보다 전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2m에다가 2m 전위에다가 2m 베이스 전압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더하면 베이스 전위가 되고요. 2m 전위에다가 2m 컬렉터 전압을 더하면 컬렉터 전위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압이 2m 컬렉터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컬렉터가 전위가 높습니다. 역방향이죠. 그래서 베이스 단자의 전위는 컬렉터 단자의 전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기억이죠. 자, 그림은 단색강 PQ를 각각 비추어 정지전압을 측정하는 광전효과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이제 PQ의 진동수와 정지전압이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색광에다가 한 번은 P를 쏘고 한 번은 Q를 쏜 거예요. 근데 P는 2F, Q는 3F예요. 그러면 진동수가 Q가 더 크니까 파장은 P가 더 크겠죠? Q가 P보다 짧습니다. 파장이 진동수가 크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P를 비출 때랑 Q를 비출 때랑 둘이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에너지를 센 거 쓴 게 당연히 튀어나오는 광전자 에너지도 더 크겠죠? 그래서 P가 Q보다 작아요. 금속판의 이람수는 2분의 1 HF이다. 식 세워보면은 P를 쐈을 때 2HF의 광자가 에너지가 가질 거고 이람수에 쓰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 걔를 정지시키는 게 2V0죠. 정지전압이 V0니까. 그 다음에 Q를 쓰면은 3HF죠. 그 중에 이람수고 정지전압이 3V0니까 32V0죠.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제 3V0를 하면은 정지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이람수 구하면 되니까 2V0는 2HF-W라서 얘를 W 더하기 3배 하면 되겠죠? 6HF-3W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W 더하기 6HF가 돼서 요거랑 같으니까 2W가 3HF W는 2분의 3HF겠네요.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그림과 같이 물체 A, B는 길이가 각각 L1, L2인 실에 연결돼서 단진동하고요. 최고점에 있을 때 이류는 각이 세타로 같고 그 다음에 A, B 최저점에서 물리량이 이렇게 된답니다. 여기 최저점 딱 지나는 순간 그때 운동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그때 속력이 3V, 4V 에너지는 9대 8인데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m에다가 9V 제곱이죠. 요게 9E 제곱이에요. 9E예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다가 질량은 모르겠고 얘가 16V 제곱이죠. 근데 요게 8 나와야 돼요. 2분의 9가 9E예요. 그러면은 8 나오려면 2분의 8 나와야겠죠. 2분의 8 나오려면 이미 16 있으니까 2분의 1m이겠죠. 그래서 얘 질량은 m, 얘 질량은 2분의 1m입니다. 질량이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L1, L2 몇 대 몇인가 보면은 이 에너지는 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여기 위치 에너지가 같겠죠. 여기 이 순간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고 이 높이 차만큼의 이제 이 높이 차에 해당하는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은 최저점까지 거리가 L1이고 이렇게 싹 그으면은 여기가 코사인 세타니까 그러면 요 높이를 구하면은 L1에서 L1 코사인 세타를 뺀 거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돼서 그럼 얘는 L1 1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여기 높이차고요. 요게 mgh가 되겠죠. 그게 9E가 되는 거죠.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얘는 2분의 1 mg에다가 L2 1 코사인 세타 요게 8E입니다. 통째로 나눠버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E 사라지고 mg 사라지고 양분의 2 곱하면은 여기가 16이 되죠. 그럼 L2분의 L1은 16분의 9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주기는 A가 B의 9분의 4배이다. 그러니까 9대 16이니까 길이가 9, 16이에요. 그럼 주기는 2파이에다가 루트 LG죠. 그러면은 루트 씌워야 되니까 3대 4죠. 그러면은 9분의 4가 아니라 A가 B가 9분의 4라고 하면 틀렸죠. 답은 니은이죠. 그림과 같이 전류계 저항값이 1오민 저항 2개, 2오민 저항 3개 스위치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A래요.
여기다가 연결하면은 전류가 2A인데 그럼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병렬로 연결되고요. 다리 놓고 2옴, 2옴 이렇게 또 나오죠. 병렬로 나와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얘는 1, 1이니까 병렬 연결하면 2분의 1, 2, 2니까 병렬하면 1이죠. 1, 2분의 1, 1이니까 2분의 3이죠. 그때 전류가 2A니까 V는 IR이죠. V는 IR 해서 얘가 3V입니다. 이 전원이 3V짜리 전원이에요. 그럼 이제 B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 보면은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똑같이 병렬 이렇게 나눠지죠. 1, 1 병렬로 나뉘고 그 다음에 1 통과한 게 위에 통과한 게 2를 직렬로 그대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아래 1 통과한 거는 다시 병렬로 나눠져요. 2를 통해서 만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시 그려보면은 1로 나눠진 다음에 얘가 2를 만나고요. 밑에 있는 놈은 2로 나눠지고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얘가 3V짜리고요. 그럼 이 계산해보면은 1, 2니까 3이고요. 2 병렬이니까 1, 1이니까 2죠. 3, 2니까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죠. 얘가 6분의 5죠. 얘가 그대로 R분의 1이죠. 전류 색이니까 I는 R분의 V니까 R은 6분의 5고 V는 3이죠. 그래서 2니까 2분의 5죠. 그림 가와 같이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동일한 평행판 축전기 AB가 있고 스위치 S를 P에 연결해서 완전히 충전시켰답니다. 그 다음에 Q로 바꾸고 유전체를 바꿨어요. 3 입실론 제로로.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가에서 A와 B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는 같다. 전기에너지는 2분의 1 CV제곱이죠. 똑같은 평행판 축전기니까 전기용량 똑같아요. C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거니까 전압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분할되겠죠. 그럼 2분의 V, 2분의 V입니다. 전기에너지, 그럼 전기용량도 같고 전압도 같으니까 그러면은 전기에너지도 같습니다. A에 충전된 전하량은 나에서가 가에서의 6배이다. 전하량은 Q는 CV죠. 그러면은 얘는 C에다가 2분의 V, 2분의 1 CV가 되고 얘는 유전율이 3배가 됐으니까 전기 용량도 3배가 됩니다. 3C가 되고요. 전압을 지 혼자 다 받고 있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Q는 CV에서 3CV죠. 2분의 1 CV, 3CV. 그러면은 6배 차이 나죠. 나에서가 가에서의 6배 맞고요. B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배이다. B가 여기서 회로가 끊어졌어요. 전압이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장된 전기 에너지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2분의 1 CV인데 전압 없으니까 얘를 다른 걸 바꿔보면은 Q는 CV라서 얘네 둘이 바꾸면은 2분의 1에다가 V는 C분의 Q죠. 그래서 C제곱분의 Q제곱 해서 2분의 1 C분의 Q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량에 비례하고 전하량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용량에 반비례하게 돼요. 근데 회로를 여기서 스위치를 딱 바꿨어요. 바꾸는 순간 여기서 전하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회로가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Q 값이 똑같아요. 근데 전기 용량이 3배로 뛰었죠. 3배로 뛰었으니까 이제 반비례하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3분의 1이죠. 3배가 아닙니다. 답은 기억 니은. 그림 가는 수평면의 정지에 있는 음파 측정기 S, 진동수가 각각 FA, FB인 음파 발생시키면서 직선 운동하는 음원 AB. 그 다음에 나의 PQ는 S에서 AB까지 거리를 순서 없이 나타내야 돼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데 뭔지 안 알려주죠. 그 다음에 T가 T0일 때 A와 B 둘 다 F0로 측정하고요. 4T0일 때는 A를 3분의 4 F0로 측정한대요. 그래서 FA랑 FP랑 몇 대 몇인가? 일단 하나는 가까이 오고 하나는 멀어지고 또 반대로 하나는 멀어지고 하나는 가까이 오고 있죠. 근데 A를 보면은 진동수가 커졌어요.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진동수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얘는 A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는 멀어지고 있고 여기는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까이 오는 그래프, 그러니까 거리가 작아지는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가 가까워지고 있죠. 3에서 2로 가까워지고 있고 여기서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A고요. 요게 B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식 써보면은 음속 우리가 라지 V라고 하면은 F0로 측정했죠. 원래 FA인데 그래서 리스너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가 여기서 진동수가 여기서 A는
멀어지고 있죠. A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얘 보면은 이 속도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속도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2분의 1이죠. 2t분의 d죠. 얘는 3t분의 d죠.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이라서 속력을 3v, 2v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3대 2니까 속력이. 그러면은 A는 여기서 멀어지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작아져야겠죠. 작아지려면 여기가 플러스 3v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FP랑 똑같죠. FP도 똑같이 라지 V 해놓고 V에다가 B는 이번에 가까워지고 있죠. B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커져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3V가 됩니다. 그 다음에 A를 보면 여기 뒷부분에서 A를 보면은 3분의 4 F0를 읽었다 그랬죠. 원래 FA인데 이때는 2V의 속력으로 A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커질 거고,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2V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다 3분의 4 곱하면 3분의 4 FA는 V 플러스 3V 라지 V, 이렇게 돼요. V 플러스 3V 이렇게 되죠. V 나누고요. FA 나누고요. 그 다음에 3V 더하기 9V는 4V 빼기 8V죠. 얘랑 요렇게랑 요렇게가 같죠. 그러면은 17V가 라지 V죠. 그러니까 음속은 17V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V 날라가고요. A분의 B 구하라 그랬죠. A분의 B니까 FA분의 FP는 V 플러스 3V V 마이너스 3V가 되죠. 17이니까 얘가 20, 얘는 14죠. 20분의 14니까 10분의 7이죠. 자, 다음은 빛의 간섭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이중 슬립과 스크린을 각각 레이저 진행 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가장 밝은 무늬 중심 O, 이웃함 밝은 중심 델타 X 측정한답니다. 여기서 공식이 이거죠. D 사인 세타가 n 람다인데 D에다가 사인 세타 근사에서 L분의 델타 X가 되죠. 얘가 n 람다, 첫 번째니까 그냥 람다죠. 그래서 실험 나에서 보면은 파장은 람다 제로, 거리가 L 제로, 그 다음에 델타 X가 X 제로래요.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다에서 보니까 얘가 D 그대로 두고 X 제로도 그대로인데 거리는 모르겠고요. 파장만 5분의 6 람다 제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L 값 구해야 되겠죠. 일단 문제 먼저 보면 기억 5에서 밝은 무늬는 빛의 보강 간섭, 맞죠? 밝은 무늬는 빛의 보강 간섭에서 진폭이 커져서 밝아집니다. 기억 L 값이 얼마인가 보면은 람다 제로가 L분의 D 이거죠. L 제로분의 DX 제로니까 DX 제로, DX 제로. 그 다음에 그럼 L은 6분의 5 L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6이 아니라 6분의 5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나에서 이중 슬릿의 두 슬릿으로부터 P까지의 경로차는 2분의 람다이다. P까지 경로는 P는 지금 봉황간섭 일어났죠? 봉황간섭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은 경로차가 이제 파장의 정수배여야겠죠?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래서 반파장은 아니겠죠. 반파장은 이제 어두운 무늬 간격이죠. 어두운 무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그림과 같이 XY 평면으로에서 동일한 점 A에서 F가 동일한 점주나 A, B, C, D, E, F가 또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좌표가 P가 여기가 있고 Q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A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Y래요. 요 방향이래요. 그럼 A가 양전하겠죠? 그래서 밀려나는 방향이죠. 그래서 A는 양전하 맞고요. Q에서 A에서 F에 의한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얘 보면은 일단 BC에 의해서 서로 상쇄되겠죠. BC가 이렇게 서로 밀어내서 상쇄될 거고 AD를 보면은 A가 요렇게 밀 거고요. D가 요렇게 밀겠죠. 그 다음에 F가 요렇게 밀 거고 E가 요렇게 밀 겁니다. 그때 AD 짝 맞춰서 Y축 방향 사라질 거고 EF 짝 맞춰서 Y축 방향 사라지고 오른쪽만 남겠죠. 그래서 플러스 X 맞아요. 그 다음에 P에서 CE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Q에서 AD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얘 보면은
P에서 보면은 C2를 따져보면은 얘가 요렇게 되죠. 요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이고, 그 세 길 거리를 한번 재보면은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이 길이가 2죠. 그러면은 여기가 루트 7입니다. 그럼 거리 루트 7만큼 떨어진 곳에서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Q에서 AD를 따져보면은 얘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가 거리가 똑같습니다. 이 길이가 2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서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죠. 이삼각형 했을 때. 그래서 반지름이 2는 1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루트 3이라서 똑같이 여기가 루트 7입니다. 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각도가 다르죠. 보면은 C2에서 요렇게 쏠 때랑 AD에서 요렇게 쏠 때랑 비교를 하면은 AD가 더 넓습니다. 더 넓은 간격으로 써요. 눈으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냥 딱 보면은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 해보면 되겠죠? 이 각도 세타를 구해보면 되겠죠. 사인 세타 값 구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요 사인 세타 구해보면은 루트 7분의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세타 값 구해보면은 여기 사인 세타 값 구해보면은 루트 7분의 2죠. 그럼 얘가 더 크죠. 사인 값이 더 크니까 각도도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렇게 쏜 거고요. 하나는 요렇게 쓴 겁니다. 같은 크기의 두 개의 벡터를 이렇게 쪼갠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합산이 얘가 더 크겠죠? 얘는 작을 거고요. 그래서 더 좁은 거 CE에 의한 게 더 큽니다. 그래서 P에서 전개장이 더 세요. 그래서 P에서 C의 전개장의 세기는 Q에서 AD보다 더 큽니다. 더 좁게 쏘고 있기 때문에 기억니은 디귿이죠. 그림과 같이 초점거리가 F인 볼록 렌즈 중심으로부터 3F만큼 떨어진 지점에 크기 H인 실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거리랑 물체 크기, 그냥 렌즈 제작자 공식 쓰는 거죠. 초점거리 F니까 F분의 1은 A분의 1에다가 상까지 거리가 3F분의 1이죠. 그러면 얘가 3분의 3이니까 그러면은 3분의 2 F가 A분의 1이죠. 그럼 A는 2분의 3F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랑 이거 둘 중 하나겠네요. 그 다음에 얘 배율을 따져보면은 A분의 B죠. A가 2분의 3F고요. B는 3F죠. 그러면은 배율이 2배입니다. 2배 커진 게 H예요. 그럼 실제 크기는 2분의 1 H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요게 그대로 원래 크기 H분의 H니까 요게 2니까. 그림과 같이 물체가 추와 실로 연결되어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연직 방향으로 세운 유리관 끝점 O에서 물체까지 실의 길이가 L이고요. 실이 연직 방향 길이는 각이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 알려줬고, 자 라지 n분의 스몰 m 구하면 얘 중력 밑으로 mg 있고요. 여기 장력이 라지 mg가 있죠. 그때 얘가 구심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위아래 연직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힘의 평형을 이루려면은 이쪽 방향 힘이 mg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겠죠? 그러면은 mg에다가 코사인 세타 하면은 그게 mg겠죠? 그럼 g 나누면은 라지 m분의 스몰 m은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물체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라지 mg 사인 세타이다. 탄젠트 세타이다.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요거분의 구심력이 요거죠. 이거 원운동을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구심력이 요건데 mg의 이쪽 방향 힘의 일부분 여기가 구심 역할을 하니까 mg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주기를 구해보면은 구심력 공식 쓰면은 mg 사인 세타죠. 구심력이 얘가 mr 오메가 제곱인데 질량 m이고 r은 여기 반지름 L 사인 세타죠. 그래서 L 사인 세타고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죠. 얘 제곱했으니까 4파이 제곱 나누기 t제곱입니다. 그러면은 t제곱은 사인 세타 날리고요. mg분의 스몰 ml 4파이 제곱, t는 2파이에다가 루트 ml 라지 mg. 근데 라지 m분의 스몰 m이 코사인이었으니까 얘가 g분의 l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죠. 답은 기억 디귿이죠.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의 수직인 무한히 긴 직선도선 PQ에 각각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요. x축상에서 PQ에 의한 자기장의 y축 방향 성분을 찾는데 이렇게 나왔대요. 여기
0일 때는 y축 방향에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b0만큼 있대요. 자, 그러면 여기 중점에서 중간에서 이제 자기장이 이제 y축 방향이 없어야 돼요. P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P에 의한 자기장이 아마 요렇게 나란하게 있겠죠. 요 중에 있을 거고 Q에 의한 건 아마 요 중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방향을 선택해서 이제 y축 방향이 0이 되게 만들려면은 요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크기가 같아야겠죠. 올라간 만큼 내려가야 y축 방향 성분이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또는 요렇게 가야겠죠. 그러면 얘가 P가 이렇게 만들려면은 들어가야 될 거고 Q가 이렇게 만들려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방향이 같을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려면은 둘 다 나와야 될 거예요. 나오는 방향 하면은 P에서 이렇게 Q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전류의 세 개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도 같고요. 세기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 5에서 PQ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건데 여기서 한번 해봐야죠. D에서 Q에 의한 자기장이 지금 나오는 방향이라고 하면은 요 방향이죠. 요게 Q에 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P에 의한 게 있을 텐데 요렇게 해서 얘와 수직하게 있죠.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거리가 1이고 얘가 2니까 A가 루트 5죠. 그러면은 루트 5D에다가 I 제로만큼 흐른다고 해볼게요. 전류색이. 그 다음에 얘의 Y축 방향 성분 요것만 쏙 빼와야겠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여기 해주면은 여기니까 루트 5분의 2죠. 그래서 5분의 2입니다. 5D분의 2I0가 B0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Y축 방향 성분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원점에서 한번 따져보면은 여기가 길이가 루트 2죠. 그러면은 루트 2D분의 I0가 되고요. 여기서 이쪽이 되죠. 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Q도 따져보면은 얘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래서 Y축 방향 성분은 사라질 거고요. X축 방향만 쏙 빼오는 거죠. 그러면은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그게 P 하나 Q 하나 두 개 있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져서 D분의 I0입니다. 5D분의 2I0가 B0예요. 그럼 D분의 I는 2분의 5겠죠. 그래서 2분의 5 맞습니다. 답은 기억니은 디귿. 자, 그림은 데이비스 거머 실험에서 전자를 니켈 결정의 표면에 입사할 때 산란된 전자의 개수를 세타에 따라 측정했는데 그때 가속 전압이랑 가장 많이 검출된 산란각 그 다음에 물질파 파장 나타냈대요. 가속된 전자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1, 2 비교해보면은 당연히 전압이 얘는 54고 얘는 44죠. 그럼 당연히 54가 전압이 더 세니까 에너지가 더 클 거고 그럼 속력도 더 빠르겠죠. 1에서가 2에서보다 크고요. 2에서 60도로 산란된 전자의 물질파는 상쇄간섭 조건을 만족한다. 가장 많이 산란된 게 60도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강간섭이 일어난 거죠. 그래야 가장 많이 전자가 파동성을 띄어서 서로 간섭해서 보강간섭이 일어나서 60도에서 애들이 많이 검출된 겁니다. 진폭이 커져서. 그래서 상쇄간섭이 아니라 보강간섭 조건을 만족하고요. 기억은 0.165나노미터보다 작다. 물질파 파장인데 얘가 전압이 더 작으니까 그럼 에너지가 더 작을 거고 그러면은 파장은 더 길어지겠죠. 운동량이 작아지니까 에너지도 작아지고 그래서 0.165보다 파장은 길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에너지를 더 세게 해야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죠. 그리고 16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0D인 막대와 벽 사이의 반지름이 3D이고 중심이 5인 원판이 놓여 정지해 있답니다. 실은 막대 질량 중심과 수평방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대와 벽이 접촉한 지점은 고정된 회전축이고 질량 알려줬고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일단 회전축 먼저 여기를 잡으면 이 막대에서 실이 당기는 힘을 우리가 T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중력 있죠. 길이 10M이니까 여기 똑같이 이렇게 mg로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원판이랑 막대 사이 수직항력 있죠. 그게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물체에서 여기가 수직항력이니까 n 이렇게 들어갈 거고 벽에 작용하는 힘 이쪽 방향으로 있을 거고 중력 아래로 3mg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정지했으니까 이 원판이 힘의 평형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은 n이
수직 항력이 이렇게 있고 요 방향 나눴을 때 여기가 3mg가 되어야겠죠. 이 방향은 벽과 같아야 되겠고요. 근데 보면은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입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각도랑 같겠죠. 억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5가 되겠죠. n은 5mg입니다. 3, 4, 5니까 3, 4, 5죠.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의 평형 가지고서 또 수직한 방향만 따져봐야겠죠. 그 돌림 힘평형 따졌을 때 mg를 이쪽 방향만 따져야겠죠. 이제 반지름의 이 거리에 수직하게, 이 길이에 수직하게. 그러면은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동일각이니까 같죠. 여기랑 여기랑 같고. 그러면은 3, 4, 5니까 여기가 mg니까 여기는 5분의 3이겠네요. 5분의 3 mg입니다. 그 다음에 실 t도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한 성분만 쏙 빼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은 요 각도랑 같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의 요 방향만 쏙 빼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5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4t가 됩니다. 여기가 5분의 4니까 이도 이렇게 쪼갰을 때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돌림 힘평은 여기를 축으로 잡아서 해보면 일단 수직항력 5mg가 9d에서 이렇게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막대의 질량에 의해서 5분의 3mg가 5d에서 이렇게 회전시키죠. 그 다음에 실이 못 가게 막고 있죠. 5분의 4t가 5d에서 막고 있습니다. 5 나누고 5 나누고요. 그 다음에 d 다 날려버리고 5, 9, 45에다가 3이죠. 그러면은 48mg가 4t입니다. t는 12mg가 되겠죠. 그래서 12mg. 17번은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점 P의 수평 방향과 30도의 각을 이루며 속력 VA로 발사된 순간 B가 Q에서 위로 VA로 쐈대요. 그래서 포물선 등가속도 운동에서 R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그래서 P에서 R까지 수평 이동 거리 알려줬고 높이 알려줬고, 그 다음에 A의 최고점 높이가 Q와 같대요. 일단은 여기서 VA로 쐈으니까 30도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3 VA죠. 코사인 30도 하면 여기가 2분의 1 VB가 될 거고, VA가 될 거고. 다음에 중력극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쭉 내릴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분의 1 GT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VAT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길이를 알려줬죠. 여기가 2 루트 3D라고 밑에 써 있어요.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겠죠. 그러면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D고요. 여기가 4D입니다. 그래서 VAT가 4D라는 식을 하나 얻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D죠? 여기가 D니까 그럼 2분의 1 GT 제곱은 3D입니다. 그럼 T는 G분의 6D 해놓고 루트 씌운 거죠. 그 다음에 그럼 VA를 쓸 수가 있습니다. VA는 T분의 4D니까 얘는 4D 해놓고 루트 G에다가 6D가 돼서 4, 16이죠? 16분의 6이니까 3분의 8이죠. 3분의 8 GD 이렇게 됩니다. VA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VB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최고점 높이 여기 이 높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갔다 놨으니까 그리고 어디 썼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EAS 써볼까요? 여기서의 Y축 방향 속력이 0이죠. 여기서는 2분의 1 VA로 썼으니까 2에다가 A에다가 높이 S라고 하면은 나둔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하면은 2분의 1 VA의 제곱이죠. 4분의 1 VA 제곱이죠. 2분의 1 제곱했으니까 VA 제곱 제곱하면은 3분의 8 GD입니다. G 날라가고요. 4, 8 나누면 2 나누고 S는 3분의 1 D입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3분의 1 D예요. 그럼 얘가 3분의 4D 높이에서 위로 쏜 거죠. 그때 쏴서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 T겠죠.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 위쪽을 플러스 잡을게요.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 그럼 얘의 변이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4D를 운동한 거죠. 아래로 3분의 4D만큼 간 거고 S는
VBT에다가 위쪽 방향이 플러스고 가속도는 아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겠죠. 그럼 이 T 대입해주면은 VB에다가 T가 루트 6 G였고 마이너스 2분의 1 G에다가 T 제곱하면은 6D에다가 G죠. Gg 날리고 얘가 3이고 그러면은 3D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3분의 12고 3분의 9고 그러면은 3분의 5가 되겠네요. 3분의 5D가 VB 루트 6D에다가 G가 됩니다. 그럼 VB는 3분의 5D 루트 G에다가 6D가 됩니다. 그럼 얘는 3, 3은 9가 되고 6, 9, 54가 되죠. 24에다가 GD 이렇게 됩니다. 25죠. 5, 25니까 요게 VB입니다. 근데 A분의 B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3분의 8에다가 54분의 25 해놓고서 루트 씌워야겠죠. 그러면은 54에다가 8에다가 25에다가 3이죠. 루트 씌우게 되고 그러면 얘는 3으로 나눠지죠. 2니까 3, 8에 24죠. 그러면은 18 곱하기 8에다가 25니까 얘가 2, 9, 18이죠. 그러면 9 곱하기 8이 16이죠. 그러면은 9 곱하기 16분의 25니까 루트 씌우면은 5에다가 3, 4죠. 3, 4, 1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5.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빗면 위에 점 P를 속력 V로 지난 물체가 빗면과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고 있고요. 구간 1의 양 끝점 Q, R과 구간 2의 끝점 S를 각각 3V, 5V, 5V로 지난답니다. 높이 알려졌고 1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PQ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분의 3배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의 2분의 3이면 여기가 2t, 여기를 3t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여기 구간 1을 지난 요 시간이 요 시간의 2분의 3배니까 2t, 3t 이렇게 되죠. 네. 1이 여기 있고 PQ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2에서 물체의 크기가 F로 크기가 1%로 일정한 마찰력에 작용하고 질량 M이고 탄젠트 값 알려줬어요. 자, 아래 높이는 3분의 5h다. 이제 시간 나오고 구간 속력 나오면은 이제 평균 속력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V 3V면은 평균 속력 2V고 그럼 거리가 4VT입니다. 3V 5V면 평균 속력 4V고요. 그러면은 3, 4, 12VT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4, 이 길이가 12니까 1대 3이에요. 근데 6H, 5H니까 여기가 H죠. 그러면 1대 3이니까 높이도 1대 3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3H고요. 그럼 여기가 2H가 되겠죠. 5H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3분의 5가 아니라 2H고요. F는 5분의 2mg이다. 그러면은 알짜임이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그걸 이용해서 해보면 여기 통과하는 동안 보면은 탄젠트가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여기가 4H고 여기가 5H입니다. 그럼 일단 중력이 해준 일은 알짜임이니까 중력 먼저 해보면은 mg고 3h만큼 내려갔죠. 그 다음에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해놓고 f에다가 길이는 5h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그게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2분의 1 m에다가 3, 3은 9고 5, 25니까 9가 25가 됐으니까 16v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mgh랑 2분의 1 mv 제곱 관계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볼 수 있죠. 여기서 mgh가 1이 9가 됐죠. 2분의 1 m 8v 제곱입니다. 그럼 요 식이 나왔으니까 2배 때리면 되겠죠. 그럼 요게 2mgh죠. 2분의 8, 2분의 16이니까 그러면은 5fh는 mgh니까 없으면은 f는 5분의 1 mg입니다. 그래서 f는 5분의 1이죠. 답은 디귿 하나겠네요. 그래서 안 풀어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구간 2에서 보면은 구간 2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알짜임이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마찰력이니까 5분의 1 mg고 길이 모르니까 d라고 두고요. 얘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인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운동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 높이 2h니까 그래서 다 식을 세울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여기서 같으니까 식 세서 운동에너지 구할 수 있는데 근데 굳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여기랑 속력이 똑같죠? 그러면은 운동에너지도 똑같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여기 운동에너지 EK이고 포텐셜 에너지 EP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합쳐져서 EK 프라임이라는 어떤 새로운 운동에너지가 되겠죠? 둘이 같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EK가 된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랑 얘의 차이를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굳이 얘랑 보지 말고 얘랑 봐도 되죠. 그럼 그 차이가 EP라고 바로 나오죠. EP는 EMGH죠. EMGH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은 MG 빠지면은 D는 10H입니다. 그래서 10H 맞죠. 답은 D굿. 그림과 같이 금속 레일 위에 Y축과 나란하게 두 금속 막대 PQ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EV, 플러스로 V로 등속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 3개랑 방향 다 알려줬어요. 그때 사각형 회로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BLV죠? 그래서 먼저 여기 영역을 먼저 보면은 3B0, L은 ED, V는 EV죠? 그 다음에 얘는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죠. 들어가는 방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BLV 해주면 BL은 3D고요. V는 V죠. 그 다음에 나오는 방향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넣어줘야겠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얘는 2, 4, 3, 10이고요. 3이니까 빼줘야겠죠. 9입니다. 9 B0 DV죠. 답은 3번. 자, 그림 가와 같이 시간 t가 0일 때 원점 O에서 발사된 물체 A가 XY 편명에서 근과 속도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P 지나서 Q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4t0일 때 P를 지난대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X성분, Y성분 그 속도를 알려줬고요. 일단은 지금 요 순간 보면은 Y축, X축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V0, Y축 방향으로는 이쪽으로 2V0만큼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Y축 방향이 어떻든 상관없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막 들어오겠죠? 그때 다시 여기를 지날 테니까 그때 다시 X축으로 위치가 같아질 테니까 그럼 X축 방향 속력이 똑같을 겁니다. 방향만 반대가 되고 똑같을 거예요. V로 쏘아 올리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V로 내려오죠. 그런 것처럼 왼쪽으로 V0로 쐈으면은 다시 X축으로 위치가 똑같을 때 그래서 요 라인 상을 지날 때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이쪽을 V0였으면 얘가 이쪽으로 V0입니다. Y축 방향 속력은 모르겠지만 X축 방향 속력은 오른쪽으로 V0가 되고요. 2V0.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싹 들어가겠죠. 그때 보면은 여기가 2V0가 됩니다. 위쪽으로 2V0로 쏘아 올렸으면 다시 내려올 때 어떤 경로를 지났든 다시 같은 Y축으로 같은 높이가 됐으니까 그때 아래 방향으로 방향만 바뀌어서 2V0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얘 보면은 X축 방향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t0 걸렸어요. 그럼 가속도가 4t0 동안 2v0만큼 바뀌었죠? 그러면은 2t0분의 v0입니다. 요게 X축 방향 가속도예요. 그럼 그래프 보면은 요게 X니까 V만큼 바뀌는데 2t 걸렸죠? 그러면 여기가 V니까 여기가 2t0입니다. 여기가 2t0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죠. t가 2t0일 때 vx가 0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 X성분 크기와 Y성분 크기는 같다. 구해봐야죠. 얘는 Y축 방향 가속도를 구할 때 3t0고 요 값을 구하면은 여기가 2분의 1 v0죠. 2대 1이니까 여기도 2대 1이겠죠. 네, 아니면 가속도가 2t분의 v0니까 t만큼 지났으면 2분의 1만큼 바뀌었죠. 그럼 Y축 방향 가속도 보면 얘는 3t0라는 시간 동안 2에서 2분의 1이 됐어요. 그럼 얘는 2분의 3v0만큼 바뀐 거죠. 그럼 얘는 3, 3 나누면은 2t0분의 v0입니다. 그럼 얘랑 똑같죠. 그래서 x랑 y랑 똑같습니다. 5에서 q까지 거리는 8t0 v0이다. 지금 보면은 어차피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 가속도가 똑같아요. 그 비율이. 그러면은 그 값이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y축 방향이 2v가 마이너스 200이 됐으니까 4v0만큼 바뀌었어요. 그럼 X축 방향 속도도 4V만큼 바뀌었겠죠. 그럼 왼쪽으로 V였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3V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EAS 쓸 수 있죠? 2에다가 가속도는 아까 2t분의 V0였죠? 2t0분의 V0.
거리는 s고요. 방향은 x방향 가속도 오른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낮은 속도 빼기 점프 속도 하면은 9v0 제곱 빼기 v0 제곱 3, 1이니까 그럼 얘가 8v0 제곱. 그럼 v0 하나씩 빼주고 2 빼면은 s는 8v0 t0.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보면은 솔직히 물리학 원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제를 풀어보면은 뭐 제 느낌이지만은 그래도 여기가 전자기유도도 그래도 좀 할만하게 너무 좀 어이없이 쉽게 나왔던 것 같고, 이 90력 원심력 90력도 좀 너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렌즈도 그렇게 너무 쉽게 나와서 그래서 이번 시험 하나만큼은 그래도 물리2가 조금 더 쉬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